몹쓸 짓을 저질렀던 조두순 이틀 뒤면 세상 밖으로 나온답니다. 안지용 기자님. 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마치고 오는 12월 12일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조두순은 경기 북부 제1교도소에서 주로 복역을 했는데요. 최근에 심리치료를 위해서 서울 남부교도소로 이송이 됐거든요. 이 통상적으로 출소하는 시간은요. 다른 수용자가 석방되는 새벽 5시에서 6시쯤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어디에서 출소할지는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양지민 변호사님. 출소 장소를 비공개에 붙인다는데 원래 이런 겁니까 이게? 네, 일반 출소자들의 경우에도 뭐 어디서 출소하는지 이거를 뭐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두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소 장소를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법무부가 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어딘지 또 공개를 하면 조두순의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 조두순의 출소인 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과정에서 사실 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는 비공개하겠다라는 방침을 지금 정했고요. 일반적으로 출소자 중에 저렇게 전자감독을 받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보호관찰관이 그 전자발찌를 직접 가지고 이제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져간 그 발찌를 채워서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관과 함께 그 차량을 이용해서 관용 차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지금 강하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신고 절차를 밟게 되는데 신고 절차는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일반적으로 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마무리되면 귀가를 하는데 귀가할 때도 역시 이 보호관찰관, 경찰과 함께 그 특별 호송 차량을 이용해서 자택까지 조두순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지금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김복춘 의원님 듣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지금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에 자신의 거주지의 보호관찰소로 특별 호송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한다는데 이게 원래 그런 겁니까? 이번에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원칙적으로는 출소하고 난 이후에는 본인 스스로 본인의 주거지에 가서 그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가가지고 10일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원래는 그게 맞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조두순이가 이제 좀 위험하기도 하고 조두순이 자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특별 대우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두순이 너무 미워서 이런 말도 나오는 겁니다. 아하. 근데 사실 이게 그 조두순 한 사람한테만 그 이런 일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제 대체로 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사람이 출소하는 경우에는 하루 전날이나 지방 같으면 아니면 당일날 그 전날 가가지고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를 부착을 해요. 교도소 내에서 부착합니다. 부착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본인들의 그 보호관찰소 그 관할이죠. 글로 직접 데려가서 당일날 이제 거기서 등록시키고 각종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데려다주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보호관찰의 어떤 공백을 막기 위한 왜 그러냐면요. 출소 이후에 10일 이내에 가서 그 등록해야 되는데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꽤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두순이는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폭행 방지라는 개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마 가끔 나타나는 일인데 교도소 내에서 전자발찌를 채웠는데 나오자마자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람도 세상에. 있어요. 그런 것도 예방하는 그런 의미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법무부도 이게 어떤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출소 직후부터 감시하는 기능이 될 수도 있다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준봉 교수님, 이제 거주지로 옮겨갈 거란 말이에요. 원래 살던 거주지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주지는 공개는 안 되고 있어요.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곳의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커질 수밖에 없죠. 원래 그러니까 부인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다가 거기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같은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두순이 새로 살게 될 집에서 가장 가까운 70m 떨어진 곳에 어린이집 한 곳이 있어요. 아우 세상에. 그것뿐만 아니라 500m, 반경 500m 이내에는요, 어린이집이 5곳이 있고요. 초등학교도 한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모님들은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요. 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뭐 방송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느 지역인 거는 이미 알려진 곳입니다. 네. 그러면 그곳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내 아이가 있는데 내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고 아니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정말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거기 근처에 와서 산다고 하면 모르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떨겠습니까? 이런 맞아요. 부분 때문에 사실은 불만이 많아요. 왜 공개 안 하느냐는 얘기도 많고. 그래요? 네, 실제 그런데 이제 실제는요. 네. 신상 정보가 출소 5년간 어디에 성범죄자 알림 2라고 하는 곳에 공개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공개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다만 이게 12일 날 0시 이후에 아마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5년 동안 주거지 근처에 있는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좀 걱정이 되시면 본인이 살고 있는 곳 근처에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틀 뒤면 출소하는 조두순이요. 반성을 하고 평생 이 자숙하고 살아도 반성하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안진용 기자님 벌써부터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두순이 과거 동료 재소자들에게요. 출소하고 나면은 아내와 함께 집 근처 산에서 커피 장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요. 또 이제 법무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일단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소한 뒤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프로그램인데 통상적으로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조두순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분류가 돼서 결국은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요. 출소 후에 다시 신청을 하면 그때 검토하겠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것도 분위기가 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좀 긍정적으로 된 걸로 보도가 나왔었는데 아마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잠깐 보류 쪽으로 돌아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금 출소를 이틀 남겨둔 조두순이 출소 이후에 대해서 안에서도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냐면 예전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같이 재소했던 분, 네. 같이 교도소에 있었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 네.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일 약 8, 9표평이라고 그러죠. 푸시업을 네. 1000개를 한다는 거예요. 어허. 1시간에 1000개를 하는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출소 후에 혹시나 보복을 당할까 걱정돼서 1시간에 8, 9평이 1000개씩을 한다. 체력 단련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또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하는 모습보다 본인 몸 챙기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가 여기에 대한 또 해명을 해줬어요. 법무부는 뭐라고 해명을 네. 했냐면 조두순이 최근 걷기 위주의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고 네. 출소자가 얘기했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일부 시민들은 아니 법무부가 왜 조두순 편을 들며 이렇게까지 해주느냐까지 비판도 있어요. 어쨌든 사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조두순은 뭐 물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걷기 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즉 누군가 본인한테 뭐 해코지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할 것에 대한 걱정할 게 아니라 그거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볼 때 조두순이 사과하는 모습이나 반성하는 모습 제대로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이 제대로 이 사람을 처벌 못해서 12년밖에 형사를 안 하고 다시 나오게 되는 상황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조두순은 정말 국민적 분노가 왜 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죽을 때까지 사과하고 반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에 팩트 체크란 게 중요하다지만 법무부가 조두순이 교도소 안에서 1000개씩 팔굽혀펴기 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이걸 친절하게 그렇게까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어쨌든 운동은 하고 있으니까 동료 재수자가 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팔굽혀펴기를 1000개를 하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뭔가 자기가 출소 후에 위해를 당할까 봐 걱정한다는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있습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네, 실제로 온라인에는 조두순 응징 예고 뭐 글이라든지 영상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인 방송을 하는 이제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 게 조두순을 잡아달라라는 이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은 조두순과 만날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라고도 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뭐 당일에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몇 대 때리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처벌받을 거 알지만 그걸 각오하고서라도 꼭 반드시 조두순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실제로 뭐 이런 좀 분위기 같은 거는 뭐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걸 또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또 실행에 옮기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만큼 좀 국민적인 분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저런 말들이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김복준 의원님 예. 조금 전 양지민 변호사님 설명처럼 그만큼 국민의 분노감이 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보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조두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는 반감, 분노감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8살에 불과한 그 여자아이한테 이 조두순이 행한 그 흉악한 범죄, 맞아요. 그 잔혹한 범죄 수법 등등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불붙인 게 있어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기소 재판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데 일단 기소 단계에서 좀 보자 하면 네. 사실 그 당시에 이 경찰에서는 13세 미만 그 미만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그래서 이거는 성폭력 특별법이 있었어요. 아하. 경찰에서는 그거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 법 같은 경우에는 그 형기가 어떻게 되냐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이에요. 근데 검사가 어떤 순간에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형법을 적용을 했어요. 아이고. 형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 죄명 5년 이상의 징역이 형량이 돼버려요. 달라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이 법이 겹치면. 아하, 네. 근데 그것도 또 형량이 더 높고요. 아하. 그거를 기소를 잘못하는 바람에 검사가 문제가 됐고요. 또 1심에서 이제 뭐 검찰에서는 무기를 구형했지만 이제 결국은 15년. 그 당시에는 15년이 최고형입니다. 아하. 유기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검사가 항소를 포기해 버렸어요. 허허. 그 바람에 재판부에서는 12년을 이제 줬어요. 3년을 깎아서. 네. 근데 그 재판부가 그때 깎아준 근거로서 들은 게 뭐냐면 뭘까요? 술을 마셔서 실수했다는 이른바 심신미약이 적용된 세상에. 겁니다. 이거에 이제 국민들이 기소 단계, 이 재판 단계에서 이제 극렬히 분노가 배가 됐군요. 그렇죠. 아하. 거기에다가 이제 꼭 하나 더 보탠다면 조수순이가 구속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단 한 번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어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두순은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서 토요일 날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분노도 큽니다만 가장 이 시간에 힘든 사람들은 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연하죠. 피해자 가족들은요 죄인처럼 살았어요. 아니 사실은 죄인이 아니고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인데 죄인처럼 어떻게 그렇게 진짜 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 이게 본인들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세상에.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두순이 또 나와서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본인이 어디로 이사 간지 밝히지도 않고요. 본인 또 가족들하고도 친척들하고도 거의 연락을 안 했대요. 본인 이름이 예를 들면 그 나영이라고 보통 이제 그거 가명입니다 물론 나영이 가족들 같은 경우에 연락하면 그게 또 그 사람한테 피해를 갈까봐 조심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것도 조용조용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세상에. 살아왔어요. 아이고. 이웃에게 혹시나 피해를 줄까봐 네. 이렇게 또 그리고 예를 들면 나영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면 주변 사람들 얼마나 또 피해가 심하겠습니까? 또 하나 뭐냐면 딸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래요.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딸한테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아이고. 혹시나 본인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딸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그냥 아이를 위로하려고 했던 말도 아이한테는 그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문제 때문에 말수가 줄어들었대. 그래서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딸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친척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그래서 죄인 아닌 죄인의 몸으로 아이고,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조두순은 지금까지 본인이 사실은 범죄자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은 또 자기가 살는 곳을 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이 이해할 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죄인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피해자는 더 숨어드는 이 형국 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너무너무 분노가 치밉니다. 세상에 연예인의 이런 진짜 불미스러운 일 또 일어났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배우 배성우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실 배성우 씨는 지금 현재 방송되는 지상파 드라마에서요. 정의 구현을 실천하는 열혈 기자 역을 맡고 있거든요. 이분이 배성우 씨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느끼는 그 이질감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고요. 배성우 씨는 지난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드라마 촬영이 없는 날 지인과 술을 마시는 운전대를 잡았던 거였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하, 면허 취소 수준의 0.08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입장이 나왔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배성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도가 오늘 나오고 바로 이제 본인의 입장문을 올리고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라면서 이제 연신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으로 전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다라면서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또 자숙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중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음주운전이 이렇게 알려지고 난 다음에 늘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이런 식으로 사실 사과의 말을 하고 사죄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대중들에게는 또 발생했구나, 또 다시 이렇게 똑같이 판박이 그 입장문을 발표하는구나라고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성우 씨 본인 입장 외에도 소속사도 입장을 냈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일단 이유를 불문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게다가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혼자 한 게 아니라 공동 작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정리해야 될 일이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향후 정해진 일정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예. 배성우 씨 본인 입장과 소속사 입장 보셨는데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과를 하거나 사과문을 작성하면 이게 정해진 양식이나 형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누구에게 언제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먼저 밝힌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하는 그게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앞부분은 싹 잘라요. 아하. 그냥 뭐 맨날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이 패턴을 보이거든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입에 발린 사과, 아하. 혹은 뭐 뻔한 멘트 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왕 사과하는 거면 네. 성의껏 아하. 그 사과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난이 거세지는 이유는 최재문 교수님, 네. 지금 배성우 씨가 이 드라마에서 맡는 역할과 지금 이 벌인 행동이 아주 180도 상충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 무슨 병을 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의를 구현해 앞장서는 열혈 기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기자는 그것도 기자 중에도 정의를 구현하는 기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아하. 그러면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몰입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와서 정의 구현을 예치고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이러면 너나 잘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네. 어떤 배역을 맡으면 그 배역에 몰입을 해서 네. 시청자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을 보면 그런 정의감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음주운전을 하고 이러면 드라마가 이게 몰입이 되겠냐고요. 네. 시청자들 입장에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하. 이런 행동하는 것은 드라마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찰은 배성우 씨의 일단 드라마 촬영 일정 등을 고려해서 소환 조사 일정을 이제 잡겠다는 거예요. 아마 뭐 적절한 이 단계인 것 같은데 안진용 기자님, 그러면 앞서 말씀해주신 지금 지상파 드라마를 지금 출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드라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16부작인데 11부까지 방송이 됐거든요. 5회가 남았어요. 게다가 배성우 씨가 이미 찍어놓은 분량에 있는데 주인공이어서 일부 편집으로는 사실상 방송이 쉽지 않습니다. 어허. 게다가 나머지 분량도 배성우 씨가 소화를 해야 될지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사실 이 드라마는요, 또 다른 주인공인 권상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12일까지 촬영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까지 터지면서 설상가상이 된 겁니다. 현재 지금 네티즌들은요, 음주운전자가 정유구현 기자라는 것 때문에 드라마에 몰입이 안 된다, TV에서 보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중요한 거는 해당 방송사에서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입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숙하세요. 자숙하는 게 일단은 제일 필요해 보입니다. 자, 분위기 확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작곡가로도 인정받은 영탁 씨가요. 와, 애정을 듬뿍 쏟은 곡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대원 군의 챔피언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 노래로 음악 방송을 시작한다고 해서 응원의 힘을 보태볼까 합니다. 나는 챔피언 아프고 아프지만 또 일어나 한 발 두 발 이를 꽉 물고 달려간다 챔피언. 볼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앞에 지르고 갈래 아니면 아파도 좋아부터 갈까? 지르고 가죠. 에이. 나는 챔피언 세상에 기죽지 않아 한방 날려봐 날 봐 나 계속 달려 아프고 아프지만 또 일어나 원투 이를 꽉 물고 달려간다 챔피언. 안진용 기자님, 영탁 씨가 본인 노래를 지금 만든 게 아니라 이대원 씨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준 거군요. 사실 영탁 씨는요, 그동안 이 지인들의 노래를 많이 만들어줬는데요. 이 챔피언이라는 노래도 남다른 게 이대원 씨가 격투기 선수잖아요. 그래요? 이 사람의 정확한 포인트, 중요한 걸 짚어가지고서는 노래를 만들었고 이렇게 직접 가이드 노래까지 불러서 줬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은 익히 알려졌다시피 트로트 경연 대회를 통해 만났는데 어떻게 친해졌냐? 이 이대원 씨가요, 이 영탁 씨의 노래 누나가 딱이야를 경연에서 불러줬던 거죠. 근데 이 노래를 발표했을 당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영탁 씨 입장에서 2년 동안이나 미웠던 곡인데 네. 이대원 씨가 이 노래를 불러줌으로 인해서 2년 만에 역주행, 인기를 얻게 돼서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네. 이대원 씨한테 붙은 애칭, 뭐 별명이랄까요? 그게 있다면서요? 대체 뭡니까? 그게 트롯 파이터예요. 트롯 파이터, 뉴스 파이터가 아니고. 네. 뉴스 파이터가 아닙니다. 네. 이대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여 년 동안 태권도하고 뭐 격투기 이런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아하. 그 이전에도 이제 아이돌 가수로 여러 차례 아마 그 명칭이 그 그룹명이 변경되면서 그래요? 활동을 했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이제 이 연예인 챔피언 자리에 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격투기 프로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또 연예인들 장르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마 제 기억에 나는데 일본의 그 연예인 코미디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그 이대원 씨가 KO로 이겨가지고 챔피언에 이제 등극하는 연예인 챔피언 자리 네. 그 한 장르예요. 네. 그래서 이제 트롯 챔피언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4월달에 트로트 가수로 새 출발은 한 상태예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대원 씨한테는 또 7전 8기란 말도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정신이 느껴지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눈웃음에 나는 녹을 것 같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대 오빠 집에 놀러와 오빠 집에 놀러와 사랑하는 우리님과 놀고 싶어 오빠 집에 놀러와 오늘 밤에 놀러와 택시를 타고 총알처럼 달려와 오빠 집에 놀러와. 일단 처음 들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 일단 가창력이 상당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아까 들으신 이 지난 4월의 신곡이에요. 오빠 집에 놀러와라는 이제 곡으로 트로트 가수로 정식 데뷔를 했는데요. 네. 10년 만에 트로트 가수로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또 운동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체력도 굉장히 좀 대단하다라고 아하. 하고요. 본인의 인생이 절대로 좀 포기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스포츠맨의 기질을 살려서 트로트 가수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해도 반드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좀 버텨내겠다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야, 이대원 씨가 강점이 있네요. 그 스포츠 정신을 이 노래에 담으면 아마 못 해낼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분도요. 올해 데뷔한 따끈따끈한 새내기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하루라도 못 보면 살 수 없을 거야. 꿀맛이야 이런 게 사랑이야. 너와 먹는 삼시세끼 꿀맛이야. 영양도 만점 사랑
근데 최진문 교수님 일단 얼굴도 일단 좀 이 생경하긴 하지만 근데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에 좀 비슷한 좀 음색이 납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진성 씨입니다. 아! 이분이 그 하동근 씨 같은 경우도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성 씨의 안동역에서요. 이 노래가 불려지면서 진성 씨가 장차 크게 될 가수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가수예요. 예. 그래서 이 가수가 지금 뭐 니틀 진성이다 이렇게까지 불려지고 있고요. 이게 지난 2월에 30살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30살이라고요? 꿀마시아라고 지금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노래로 네. 처음으로 가수로 데뷔를 했고요. 현재는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트롯 오빠라고 하는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다. 니틀 진성의 새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어쩐지 있습니다. 진성 씨 목소리가 묻어난다고 했는데 역시 리틀 진성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올해 데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뭘 했어요? 그 전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더라고요. 과거에 그 담배 공장에서 3교대 생산직 노동자로 일을 했었다고 하고요. 4년간 무려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계속 일을 해왔는데 그러다가 본인이 뜻한 바가 있었던 거죠. 트로트 가수로서 못다 이루는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원래 이 공장에 다닐 때도 정말 열심히 일을 했대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해왔는데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요. 자기가 뜻하는 또 다른 것도 도전하고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용기를 얻었겠죠.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가수의 길로 접어들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꿈만 같고 얼떨떨하다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참 진짜 열심히 일하시던 분인데 정말 인생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뀌게 된 혹시 인연 같은 게 있을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하동근 씨가 이제 그 오디션 때 본인의 앞순서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이명웅 씨였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본인의 앞순서니까 이제 노래를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잘해서 그때 이후로 이명웅 씨가 이제 개인 방송에 올리는 동영상이든 뭐 이런 거 다 찾아봐서 봤을 정도라고 하고요. 실제로 굉장히 팬이다라면서 이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명웅 씨가 오디션을 본 걸 즉 바로 앞순서 이명웅 씨가 한 걸 봤으니 얼마나 또 기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명웅 씨의 노래를 쭉 그때부터 다 들었답니다. 섭렵했답니다. 아마 팬심을 드러낸 건데 하동근 씨가 부르는 이명웅 씨 노래는 어떤 맛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벅터벅 그 걸음으로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를 달고 와야죠.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내 니마 보고픈 나의 사람아 허허야 내가 갔나 그리운 내 님 곁으로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기본적인 끼는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네. 이 하동근 씨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남해군 출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2016년도에 남해에서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 와, 받았다고 해요. 어쩐지. 근데 이제 하동근 씨가 끼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른바 얘기하면 끼 뽕필 네. 이게 있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네. 어머니도 노래를 잘하시나 봐요. 남해 이미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동근 씨가 어려서부터 할머니 따라서 이제 아마 마을회관을 가면 할머니들이 트로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트로트를 접하면서부터 본인도 이제 불러보고 이런 과정에서 너 확실히 뽕필이 있어. 야하. 이 얘기는 진즉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아하. 이 가족의 노래 잘하는 유전자 분위기도 고스란히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진짜 그야말로 오빠랍니다. 대체 누굴까요? 안진영 기자님. 왜 오빠냐면요. 네. 이분의 활동명이 각오빠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름인데요. 네. 이 각오빠는요. 현재 방송 중인 트로트 경연대회에서요. 이 나훈아 씨의 테스형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를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허. 처음에는 가을 남자처럼 트렌치 코트를 입고 와서 가을 남자 분위기를 물씬 풍겼는데 일절이 끝난 다음에
대변신을 합니다. 야. 지금 보이시는 저 사진입니다. 야. 저렇게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을 떠올리는 파격 의상으로 나온 건데요. 네. 왜 테스 형을 선택했는지도 의미심장해요. 나훈아 씨가 이 노래를요. 아버지 무덤에서 아버지께 바치는 노래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 가고파 역시 얼마 전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못다한 효도에 한이 맺혀서 선택한 노래가 바로 이 테스 형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재치가 번뜩이는 각 오빠의 흥겨운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오빠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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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오빠야 살고 보면 괜찮은 오빠 괜찮을 때 잘생긴 오빠 가성비 최고인 오빠야 아, 각오빠는요, 최진명 교수님. 네. 반전으로 똘똘 뭉쳤어요. 저런 목소리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외모하고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각오빠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스포츠와 트로트를 결합한 그래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몸을 아까 그 우리 안정 기자가 설명했듯이 몸이 다 드러날 때 진짜 보면 근육질이네요. 네. 근육질이잖아요. 어허. 그래서 스포츠하고 트로트를 합쳐서 트로트 가수다 이렇게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원래 그 각오빠가 원래는 110kg 정도까지 나갔던 이야, 그런 시절이 그래요? 있었대요. 근데 오. 그 당시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재생 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세상에.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부보다 더 낮은 혈소판 수치가 나왔대요. 어허. 그래서 이대로 살다가는 본인이 이제 상당히 건강에 위협이 있겠구나라고 느껴서 40kg을 무려 감량을 했어요. 와. 그래서 지금 몸매가 나온 거니까 인간 그러니까 운동을 승리네요, 열심히 진짜.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몸매가 나오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모델도 스포츠 뭐 어떤 모습으로 모델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재능 기부로 운동을 가르치는 일까지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을 시작했던 운동이 재능 기부까지 이어진 아주 뭐랄까 사회적 모범이 되는 그런 그러네요. 모습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각오빠가요. 노래를 할 때도 운동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 두 번 갈아타고 운 좋으면 앉아가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간다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으악! 오빠 계산할 때 잘생긴 오빠 가성비 최고인 오빠야 저렇게 몸매도 남다른 각오빠인데요. 양지민 변호사님 인생사도 남다른 인생사라면서요 지금. 네, 본인을 소개하기를 딸바 보이자 싱글 데디다라고 아, 이제 그래요? 소개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싱글 데디로서 혼자서 딸을 키울 때 너무 힘들어서 딸을 부여잡고 엉엉 운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도 정말 너무 집이 지저분하고 또 딸은 딸대로 계속 보채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딸이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녹색 어머니회 뭐 이런 학부모회가 이제 많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다 직접 나서서 이렇게 주관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슈퍼맨 아빠라는 이제 별명을 얻었다라고도 하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딸이 중학생이어서 좀 사춘기 시기여서 본인의 얘기를 또 굉장히 좀 잔소리로 알고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딸은 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아이고. 싶다라고도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정말 깊은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빠 각오빠 씨의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분들입니다. 누구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막대 먹은 영애 씨로 화제를 모았던 배우 김현숙 씨 얘기입니다. 바로 어제 6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네. 이후에 많은 네티즌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김현숙 씨가 오늘 근황을 전했는데
SNS에 서울 촬영 가는 길 걱정 말아요 여러분이라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은 의연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김현숙 씨 하면은 출산드라라는 캐릭터로 유명했던 개그우먼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저렇게 화려한 패턴이 돋보이는 패딩을 입고 유쾌한 포즈로 대중 앞에 섰는데 아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물론 요즘 사회, 요즘 시대에 이혼은 흠결은 아닙니다. 절대 흠결은 아닌데,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많이 본 뉴스에 진짜 올라와 있었어요, 최지범 교수님. 맞습니다. 네. 지금 2014년도에 비연예인과 결혼을 하셨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동갑내기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결혼을 했었는데 6년 만에 파경을 겪게 됐습니다. 물론 현재 이혼 조정 중이고 마지막 단계라고 해요. 네. 아마 이혼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김현숙 씨가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게 됐고 본인이 거처를 제주도에 서울로 옮긴다고 합니다. 아마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김현숙 씨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생각하며 잘 살려고 했지만 성격 차이로 결국은 헤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한마디 모 매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도 있어서 네. 성격 차이로 얘기는 했지만 아마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예상도 가능해집니다. 이른바 저 보세요. 요즘 많이 이제 쓰기는 합니다만 할만하안 이런 표현을 그냥 줄여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많은 게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행간의 의미로요. 그런데 이혼 조정 단계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양지민 변호사님. 이제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당사자 간에 이제 합의가 돼서 그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그 전 단계로서 사실은 이제 본인들끼리 조금 법원의 주재 하에서 조금 합의의 노력을 기울여 봐라라는 이제 의미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조정 절차에서 양 당사자 측이 잘 조정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제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조정이 불발되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돼서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김현숙 씨 같은 경우에는 곧 이혼의 마침표를 찍게 될 것 같다라고도 이제 본인이 밝혔습니다. 조정 절차의 마무리 단계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거의 조정 성립이 유력한 상황인 것 같고 본인이 이제 아들의 양육권을 갖고 오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표현을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김복준 의원님 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진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방송에 이 부부가 같이 나와서 알콩달콩한 이 모습을 보여줬기에 그래서 더 안타까워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두 부부가 이 동반으로 예능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고 뭐 아주 로맨틱한 포옹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거침없이 외치기도 했고요. 네. 전 남편 같은 경우 아직은 뭐 남편이죠. 남편 같은 경우에 김현숙 씨를 위해서 이 한약을 직접 다려서 준비해놓고 출근하기도 하고 네. 또 김현숙 씨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하고 자기 안 싸운대요. 싸우면 나가서 갈 데가 없어서 안 싸운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뭐 이거 그럴 일 없겠지 했는데 이제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좀 충격이죠. 그렇죠. 예. 사실 이 김현숙 씨를 전국적 스타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막대 먹은 영애 씨인데요. 그렇죠, 여기서는 노처녀 역할이었는데 계속 그 자신의 삶을 씩씩하게 영위해 가는데 결국 이 영애 씨가 실제로 김현숙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또 축하를 받을 수 그랬었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파경 수혜제 전환 후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니까 김현숙 씨가 밝혔어요. 곁에서 어머니가 도와주기로 했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이혼 소식에 누리꾼들도 조금 더 힘을 내라면서 많은 응원을 보내줬거든요. 인생 이막을 격려한다. 소식 듣고 왔다. 행복하길 바란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남의 시선 의식하지 말아라. 맞아요.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이어가는 김현숙 씨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뉴스파이터도 김현숙 씨의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도요. 최근 홀로서기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네, 바로 서정희 씨인데요. 서정희 씨 누구나 다 아는 이제 분이죠. 19살 때 어린 나이에 6살 연상인 이제 서세원 씨와 결혼을 했다가 결혼 32년 만에 이제 합의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 이혼 후에 이제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하기로는 본인이 원래 굉장히 겁이 많은 성격인데 네. 점점 혼자 살면서 뭔가 드세진다라고 해야 될지 뭔가 과감해져야 된다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열심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열심히 하려는 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혼자가 정말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결혼할 때는 이제 부엌만이 내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집 전체가 내 공간이다라면서 요즘엔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산다라면서 이혼 후 맞아요. 5년이 됐는데 굉장히 좀 만족스럽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서정희 씨는 결혼 생활일 때는 오히려 대중이 궁금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지 했는데 이혼 후에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생활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 보이셔서 어떻게 이 외모를 유지할 수 있으셨는지. 아, 나 이런 질문 받을 때 네. 너무 괴로워. 일단 저는 그래요. 사실 그러고 늘 예쁘다 소리를 맨날 듣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감각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리액션이 해야 되잖아. 어머나, 아 정말요? 막 이래야 되는데 사실 집에 있을 때 항상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저는 하는 게 다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제가 음악을 특별히 좋아하고 청소할 때도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는 것들이 아마 그런 거 아닌가? 당신을 처음 만났던 순간 운명이라고 생각했었죠. 어쩌면 날 위해 사실 최재만 교수님, 예. 이혼은 안타깝지만 사실 이혼 후에 서정희 씨처럼 진짜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면을 본 그런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럼요. 네. 홀로서기를 너무 당당하게 네. 열심히 하세요. 저는 저런 모습 너무너무 보기 좋고요. 박수 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정희 씨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962년생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9세요. 와. 근데 얼굴을 보면 누가 59세라고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데 제가 더 나이가 많아 보여요. 제가 좀 왜 그러세요? 질투가 네. 나는데 근데 어쨌든 서정희 씨 저런 모습은 결국 밝게 사는 모습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맞아요. 해요. 지금 뭐 탁구, 발레, 노래, 작가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온갖 일들을 다 섭렵하면서 본인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저런 모습 정말 보기 좋고요.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 네. 늘 저런 건강한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안지윤 기자님,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할 때 곤혹스러울까요? 서세원 씨와의 뭐 연락은 하세요? 이런 질문 하게 되면 혹시 곤혹스러워할까요? 어떻습니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연관 검색어로 계속 따라 붙으니까요. 아하. 근데 왜 32년의 세월이 있으니까는 사실 그걸 떼어낸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서세원 씨의 재혼 소식을 기사로 접했을 때도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대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의연해진 거죠. 네. 좋은 소식을 들으면 잘 살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행복하길 바랬으면 좋겠고 네. 서정희 씨는 현재는 교제 중인 분이 없는데 만약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같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배포 넓은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연애하고 싶다는 고백 아마 솔직한 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더 안정된 생활 그리고 더 안정된 모습으로 우리들을 찾아본다면 더 우리가 기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